이번 시간에는 먹방의 시대, 먹어서 죽는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의 시대입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먹방의 시대임을 말하는 것 같은 맛있는 녀석들을 보면 당연 악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합산하여 500kg에 달하는 4명의 거구들이 소문난 음식집을 찾아 끊임없이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이 바로 먹방의 시대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맛있는 녀석들은 바로 지금의 자유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적 사고는 자유를 앞세워 일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먼저라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의 모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이처럼 많은 사람이 노골적으로 먹고 마시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당연시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부터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강하게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불만족이 정신질환을 낳게 한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도덕이나 종교가 금기시해왔던 성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었고 거침없는 성적 표현과 만족이 더 이상 죄악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과 음주 가물을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주지 육림의 정원에서 술을 마시며 수많은 미녀들과 뒹구는 중국 하나라 거랑을 방불케 합니다. 자유와 자본 그리고 성의 만남은 오늘날 향락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는 외설 논란과 함께 큰 이슈가 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외설스럽지가 않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인간의 감각과 욕망에서 출발한다는 심리적 기반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욕망이 가져오는 쾌락은 좋은 것이고 욕망에 반하는 고통은 나쁜 것으로 보고 고통을 멀리하고 쾌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의 풍류주의자인 열자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편안히 쉬고 싶으면 편히 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자신이 갈 길을 자유롭게 가도록 해야 할 뿐이다. 맞거나 저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양의 쾌락주의의 시초인 키레네 학파의 아리스티포스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말라고 하였고 영국의 소설가 올디스 헉슬리도 멋진 신세계에서 오늘 즐길 수 있는 것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쾌락주의 입장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욕망의 요구대로 먹어야 살고 성적인 관계를 해야 대를 잇고 살 수 있습니다. 욕망의 만족 없이는 삶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을 만족시켜야 살 수 있다는 자연의 명법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욕망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과연 먹고 즐기는 쾌락주의적 생활이 과연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먹고 즐기는 문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욕망은 끝이 없어 만족하면 할수록 욕망이 더 강해져 더 강하고 화려한 것을 요구하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나치게 욕망에 따르는 생활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망칩니다. 실제로 술과 담배,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의 수명이 대체로 짧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5가지의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의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의 맛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하고 승마와 수렵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나무저자 홍자성도 입에 맞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골게 하고 썩게 하는 약이니 반 정도만 먹어야 재앙이 없고 마음의 즐거운 일은 다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니 반 정도에서 그만두어야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주의자인 아리스티포스에게 이런 삶이 미래에 고통을 주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음식이나 성행위와 같은 육체적 쾌락은 생생하고 강렬하여 관조적인 쾌락보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핏기 없는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육체적 쾌락을 즐길 것을 권장하였으나 그 역시 지나친 쾌락 촉으로 인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계하여 쾌락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도록 쾌락을 지배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주의자이면서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 에피쿠로스도 자신의 청빈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나는 빵과 물로 살 때 몸에서 쾌락이 충만해진다. 내가 사치스러운 쾌락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것은 쾌락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쾌락에 따라다니는 불편한 것들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쾌락주의자들조차 쾌락이 언제든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용적인 삶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욕망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사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승처럼 금욕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천박한 사람들은 선과 행복을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보이며 따라서 그들은 향락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 쾌락주의적 삶이 결코 바람직한 생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방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먹는 즐거움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치다 보면 법정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많이 먹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에는 고통과 쾌락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핍되고 부족해야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쾌락과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행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과 행복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핍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배고파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하려고만 힘쓰지 말고 부족함이 올 수 있도록 욕망을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어울림의 철학은 삶 자체가 고통과 쾌락 그리고 불행과 행복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욕망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보다는 고통과 쾌락 그리고 불행과 행복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중용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쾌락이나 행복이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감내할 때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